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저희 집에는 꽤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장롱도 좀 오래됐고요. 또 식탁도 정이 가서 그런지 손때 묻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참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저희 집으로 실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약간의 흠집도 생기고 어느 한쪽엔 색도 약간 바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네 삶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어쩌면 한 번쯤 이렇게 만지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아마 더없이 소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같이 했나요?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노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필 대표님도 그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오래된 물건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요? 네. 최근에 갓 이사를 하면서 또 네. 많이 버렸어요. 맞아요.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버리지 말고 네. 그 애중지중지 했던 것도 네네. 귀찮게 되더라고요. 갖고 가서 또 저기 하려고 그쵸. 하니까. 놀 자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싹 책이며 뭐며 이거를 다 정리해서 버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그냥 놔둘 거 왜 버렸을까. 맞아요. 또 후회가 생기네요. 네, 저도 한번 이사할 때 저희 집에 그 LP 레코드판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두기도 그렇고 그러게요. 보관하기가 좀 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몽땅 경비실 앞에 내놔버렸어요. 남편 모르게. 그랬다 저녁에 좀 다퉜죠. 그러게요. 그 귀한 구입할 걸. 때는 상당히 비싸게 구입했을 텐데. 네. 그런 물건들이 사실 추억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물건 중에 있다 그러면 달랑 앨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네. 앨범에 꽂지 않으니까. 그렇죠. 앨범도 정말 지금은 학창 시절에 샀던 네. 그 앨범, 또 손때 묻은 앨범만 있는데 그게 그래도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그 친구네 집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그 3층장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어머님이 쓰시다 물려준 네.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보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건 또 좀 보기 좋던데요. 그거는 가보죠. 그런가요? 그거 내다 팔면 돈 많이 돼요. 유난히 네. 그 예전 물건에 네. 애착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시골에서 살 때는 한참 그 집이 초가집이라든가 옛날 집이 네. 현대식으로 이렇게 많이 개량화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썼던 물건들 있잖아요. 호롱불도 그렇고 네네. 또 가만히 짤 때 네. 쓰는 것들 다 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 저는 좀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말고 잘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으면은 좋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 창고에다가 박물관처럼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정말 마을 단위로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마을에 오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됐는데, 저는 제가 그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몇 번 이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옛날의 것은
정말 지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잘 모아뒀으면은 추억도 추억이지만은 네. 이거 재산 가치도 상당히 있었던 건데 아쉽다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네. 아마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생활하시면서 생활 주변에 내 물건들, 어려서 뭐 사용하던 것들, 아니면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참 소중하게 네. 모아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은 이 하도 발전 속도가 빠르다 네, 보니까 그렇죠. 핸드폰만 봐도 네. 정말 2년마다 하나씩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써야 3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부터 처음부터 썼던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네. 잘 진열만 해놨어도 이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 집을 방문했을 때도 뭔가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도 되고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개인 박물관이랄까요? 자기가 썼던 물건을 네. 그냥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크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는 또 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만년필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잘 모아놨어요. 야. 그러면서 이거 생각나니? 나 대학교 때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 네, 네, 막 그렇죠. 이러면서 가면은 정말 얘기거리도 생기고 그렇죠. 추억도 묻어나는 참 좋은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선물 같은 거.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네. 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흩어져버렸습니다. 네,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의 김삼철 씨가 보내오신 볏짚 신이라는 글인데요. 여기에도 많은 추억들이 있네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시절. 볏짚 신을 신고 소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난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나온다.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던 50년대 초. 우리 연변의 조선족 동포들은 오랜 생활고에 쪼들려서 볏짚으로 신을 만들어 신어야만 했다. 나는 9살에 소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집은 생활이 빈궁해 내내 볏짚으로 신을 만들어야 했다. 여름에는 신 코높이를 낮추고 겨울엔 신 코높이를 높여서 솜이나 북대기 혹은 개털 같은 것으로 발을 감싸서 동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볏짚 신을 신고 다녔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든 매끈한 볏짚 신을 신고 다녔는데 나는 9살 때부터 내가 만들어서 신고 다녔다. 한 번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큰 길에서 얼어붙은 말똥을 걷어찼는데 그만 내 볏짚 신이 두 동강 나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집에 가려면은 아직은 3-4리는 더 걸어야 했는데 나의 발은 벌써 새빨갛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때 근처에 사는 류준철이 나를 업고 자기네 집으로 달려갔다. 16살인 류준철은 학습 성적이 부진해서 3년이나 묵는 바람에 묵은 돼지라고 불렸었다. 그날 유준철이 없었더라면 나는 길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을 먹고 내일 신을 볏짚 신을 틀었다. 어머니는 볏짚 신을 틀고 있는 10살짜리 나를 쳐다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고 나도 어머니와 같이 목 놓아 울었다. 1년 후에 외할아버지가 삼으로 만든 초신 한 켤레를 만들어 주셨는데 볏짚 신에 비하면 차원적으로 달랐다. 나는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삼신을 아껴 신으며 신바닥이 닳으면 고무창을 대서 중학교까지 신었다. 나는 신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가간 후에도 낡은 신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수십 년간 모아둔 낡은 신들 때문에 자식들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라서 버릴 수가 없다. 아마도 이 습관은 내가 죽기 전에는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보잘것없는 볏짚신. 지금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도 누구 하나 가질 사람이 없겠지만 볏짚신은 내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시기의 동반자며 내가 각종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유일한 스승이었다. 비록 볏짚신을 신고 다니며 남들보다 더 춥고 어렵게 지내고 조소와 멸시를 받았어도 볏짚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갸냘픈 인생사가 있고 일찌감치 철이 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사진 찍기 어려웠던 그 시기, 볏짚신과 같이 기념사진을 남기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다. 지금 청년들에게 그 볏짚신을 보여주면 어떻게들 생각할까? 젊은이들이여, 오늘의 행복을 소중히 여겨라. 누구의 덕택에 오늘과 같은 무릉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세세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글입니다. 네. 볏짚신 신어보셨어요? 저희 때는 신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죠. 시골에 네. 보면은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볏짚을 좀 많이 봤죠. 저희 네. 때는 안 신었는데 그렇죠. 위에 아버님 어릴 때쯤 네네. 그때 좀 많이 신었던 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볏짚신을 만들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쭉 걸어놓죠. 걸어놓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 때는 볏짚신을 신으려고 저기 만든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농가에서 네. 관광 상품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부업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볏짚신을 만들어봤던 또 기억도 좀 있어요. 네. 편지를 보내오신 김삼철 씨 글을 보면은 이 볏짚신이 내 인생의 동반자고 네. 그 신을 통해서 어려움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소중한 생활의 어떤 필수품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볏짚신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이더라고요. 뭐 삼국지라든가 초안지라든가 이런 아주 고서적에도 보면은 네. 이 볏짚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신발인데 어쨌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어릴 때 이제 고무신을 많이 신었어요. 네네. 검정 고무신. 그래서 사실 볏짚신에 대한 추억은 없지만은 이 검정 고무신에 대한 추억은 아주 많죠. 그 검정 고무신이 보니까 한 1900이 한 20, 3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나오면서 이제는 사실은 볏짚신이 많이 이제는 그러니까 네. 밀려나게 그렇죠. 된 거죠. 네. 볏짚신을 신으시던 분들이 고무신이 나왔을 때 얼마나 획기적인 이 상품이냐라고 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닳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검정 고무신이 어른들은 하얀 고무신, 네. 우리들은 검정 아이들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 네. 그리고 여성들은 어머님들은 이게 코 고무신이라고 고무신. 예, 네. 그런 걸 신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는 그 검정 고무신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 꺾어가지고 딱 놓으면은 이렇게 자동차 놀이감을 다기도 하고 물 위에다 띄워놓으면 그걸로 네네. 뱃놀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울가에 가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고 그렇죠. 고무신에다가 이제는 그 미꾸라지며 고기 넣고 네. 또 이렇게 놀던 그런 추억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생활에서 볏짚신을 신고 다녀라는 네. 뭐 젊은 친구들이야 당연히 이걸 어떻게 신고 다닙니까 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편지를 주신 김삼철 씨처럼 어려운 시절을
정말 올곧게 살아오신 분들의 그 덕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그러니까 볏짚 신을 정말 그 신고 다녔을 때는 지금 상상도 못할 거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 볏짚 신고 다니라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실이야. 그러면서 저기하게 여겼을 텐데, 그래도 이 신이라는 게 사람이 옷을 입을 때보다 먼저 이 신을 신는 이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신은 이렇게 땅을 짚고 네.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의 역사가 상당히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신을 만들려면 지금은 아주 뭐 신이 좋잖아요. 운동화 재질도 좋고 그렇죠. 뭐 했는데 가죽으로 만든 네. 멋진 신발도 많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신을 만들 그런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뭐 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동물 그 가죽을 벗겨서 네. 뭐 이렇게 이제 신을 만들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뭐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구하기도 상당히 비싸고. 근데 볏짚 신은 정말 우리가 농가였으니까 아주 재료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볏짚 신을 늘 이제는 그 겨울 때 한가을 때면은 정말 그 볏짚 신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쓸 거를 이제 겨울 동안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또 볏짚 신을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거 보면 참 잘 만들었어요. 네. 이게 참 과학적이죠. 그렇죠. 볏짚이기 때문에 좀 빨리 닳는 게 문제이지만 네, 네.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만든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신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편지 주신 김삼철 씨, 그동안 신으셨던 신발들을 전부 모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신발 하나하나의 추억을 자녀분들하고 얘기하실 기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풍족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선희가 불러줍니다. 아, 옛날이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지학록 씨의 도시락이라는 사연입니다.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간밤에 내리던 비가 무더위를 말끔히 몰아가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선사하였다. 여름방학에 산골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간 손주가 친구들과 야외로 산보를 간다면서 할머니에게 도시락 반찬으로 송편이며 소고채며 달걀채를 만들어달라며 닥달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영감인 영길이는 저도 모르게 먼 옛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오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난 영길이는 배고픈 고생, 추운 고생,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자랐다. 이렇듯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 학교에 도시락을 싸서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간혹 도시락을 싼다 해도 고구마 삶은 것에 감자채가 고작이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야영을 가게 됐다며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겨우 좁쌀을 한 대를 꿔서 이튿날 도시락을 쌓아주셨다. 야영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어보니 족밥 절반에 계란구이와 감자채가 들어있었다. 곁눈질로 다른 애들 도시락을 훔쳐보니 새 하얀 이밥에 소고기 조림을 싸고 온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찰떡에 돼지고기 채를 싸온 아이, 또 순대를 싸온 아이, 각양각색이었다. 영길이는 자기가 싸온 밥과 채가 초라하여 도시락을 열 엄두를 못 내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선생님이 다짜고짜 영길이 도식을 열어 달걀말이와 감자채를 맛보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와, 영길이가 싸온 채가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채는 선생님도 난생 처음 먹어봤다. 조밥도 꼭꼭 씹으니까 고소한 게 아주 별미지다. 선생님이 영길이와 도시락을 바꿔 먹자고 했다. 영길이는 자기 도시락이 진짜 맛있어 바꿔 먹자는 줄 알고 선생님의 도시락과 바꿔 먹었다. 주눅이 들었던 영길이는 어깨가 으쓱해서 점심을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먹었고 그날을 즐겁게 보냈다. 할아버지, 밖에 나가 놀려고 하는데요. 돈 좀 주세요. 그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손주가 나갈 채비를 다 하고 용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는 손주가 귀엽고 대견스러우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창밖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에 떠있는 한 조각 하얀 구름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바람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네, 아마 이런 도시락의 추억은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뭐 어머니께서 가끔 여유가 좀 되시면 맛있는 반찬도 싸주시지만 안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감자채 네. 아니면 뭐 김치볶음 이런 거 막 싸주셨잖아요. 편지 사연을 보니까 네. 정말 이 손주가 싸달라고 하는 도시락은 뭐 송편이며 소고기채며 달걀채며 아주 알록달록하게 잘 들어간 도시락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영길이. 지금은 전 같이 할아버지가 된 나이인데 네네. 그때 싼 좀 어머니가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꺼서 어렵게 어렵게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그때 도시락하고 지금 손주가 싸달라는 도시락하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아마 손주가 싸달라는 도시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옛날의 추억에 잠기셨던 글을 적어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모자라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더 이렇게 사신 분들은 더 많았겠죠. 그럼요. 네. 아마 그래서 도시락이 저 친구는 저렇게 소고기 장조림도 싸왔는데 네. 내 반찬 어떻게 뚜껑을 열지 하고 망설이던 친구의 모습이 지금도 가끔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려면은 그러니까 한 6개 정도를 쌌어야 됐어요. 그랬겠네요. 네. 그리고 뭐 밥 도시락이 있고 반찬 도시락이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매일 막내인 저는 그래서 그 도시락이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학교 가면은 이렇게 그 빵하고 우유를 점심시간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물론 전 그때는 저렴하게 그냥 비용을 내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초등학교 때는 주로 점심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급식으로? 도시락을 그때는 그 도시락을 갖고 다녔긴 했는데 또 희망을 하는 사람은 빵하고 우유로 이렇게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게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뭐 싸갖고 다닐 네. 필요도 없이 학교에서 밥과 반찬, 뭐 영양까지 전부 고려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도시락 얘기 거의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겠어요.
도시락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시중에 단체로 어디를 간다라든가 뭐 행사를 네. 한다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도시락 나오잖아요. 그렇죠. 밥하고 반찬 아주 예쁘게 담은 거. 네. 네. 주로 이제 그걸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도시락이다 그러면은 정말 뭐 남학생 가방 딱 열면은 그냥 쉰 김치 냄새가 확 풍기고. 그다음에 그랬었습니다. 그 도시락 딱 메고 가면은 딸랑딸랑지는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 소리가 딱딱 정겹게 들렸던 그런 추억. 네. 그리고 얼마나 개구졌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한때는 제가 다 먹고 난 도시락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랐죠. 네. 어머니가 그냥 그걸 딱 열어보더니 놀라실까. 그렇게 도시락 갖고 장난을 쳤던 네. 그런 거. 또 뭐 겨울이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 난로에다가 네, 층층이 얼려놓고. 김치찌개 냄새가 날 정도로. 네, 오늘 지양록 씨 덕분에 도시락의 추억까지 저희가 함께 젖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주의 노래 추억의 도시락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